안녕하세요. 애니웨이 코리안 한국어라면 권대감이지 제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3강에서 약속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들 때 여러 가지의 동사의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형도 있고 과거형도 있고 미래형 또는 현재 진행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제별로 있는 그 동사의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연습을 이번 시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늘 복습 삼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어의 품사는 9개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동사는 어찌하다입니다. 형용사는 어떠하다, 상태나 이런 맛이나 감각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품사죠. 자, 이거는 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형용사를 서술도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기도 수식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를 이렇게 또 수식을 해주죠. 자, 그러면은 명사가 갖고 있는 문장 내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 있냐 하면은 주어의 역할, 목적어의 역할, 보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장 내에서의 각 품사가 갖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문장을 통해서 어떠한 품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착한 학생은 매우 멋지게 걷는다. 자, 보세요. 이 학생은 걷는다가 주어입니다. 이렇게 학생은이 주어입니다. 학생은 걷는다입니다. 즉 학생은 걷는다는 얘기는 SV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SV의 형태에 주어를 수식해주는 이라고 하는 관용어가 있고 착한이라고 하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수식을 해줍니다. 이거를 우리는 관용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은 학생이 명사고 은이 조사입니다. 이것이 학생과 은까지를 해서 주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매우는 부사어입니다. 매우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멋지게도 멋지다는 형용사가 개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이와 같이 부사어로 바뀝니다. 요거는 걷는다는 걷다에 는다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걷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이라고 하는 것은 관형사라고 합니다. 품사가 관형사입니다. 그 다음에 착한은 착하다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착하다.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그 착하다고 하는 다라고 하는 어미가 관형사형 전성어 어미라고 하는 니은이 붙어서 착한 학생이 되는 거, 착한이 됩니다. 즉 이 문장 내에서는 착한이 관용어의 역할을 해서 학생이라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지만은 그러나 착한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은 명사입니다. 또 은은 조사입니다. 조사인데 무슨 조사냐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 문장 내에서는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주격조사. 자, 격이라고 하는 건 자리입니다. 주어의 자리에 오게 만들어주는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 잘 보세요. 영어에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 영어에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조사는 영어로 포스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포지션. 자, 포스트 포지션입니다. 전치사는 프리포지션입니다.
그러면 앞이 놓이는데 무엇 앞이 놓이느냐?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 놓입니다. 영어의 경우는 그 앞에 전치사가 놓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라고 합니다. 명사 앞에 놓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어의 조사는 명사 뒤에 나옵니다. 동사는 명사 뒤에 나오기 때문에 조사라고 저기를 하는데, 우리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명사 뒤에서 나오는 품사기 때문에 조사 또는 후치사라고 하면서 영어의 전치사와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하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봐집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각 그 문장 내에서 어절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어떤 품사를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선 반복 삼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어떤 문장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문장을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훈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진행형은 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 때 세 가지의 패턴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세 가지 패턴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죠? 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동사 뭐뭐 하지 않다, 가지 않다, 듣지 않다, 자지 않다, 먹지 않다, 이와 같이 동사의 어간에다 지 않다를 붙여서 부정형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겠죠?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못하다. 또 세 번째는 안 하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안 하다. 요거는 우리가 기본형을 갖고 현재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세 가지의 패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패턴 이외에 또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네 번째는 요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안 드렸던 건데, 이다라고 하는 동사에 아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다. 자, 요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난번에 배웠던 지 않다, 못하다, 안 하다를 갖고 현재 진행형과 그다음에 과거형, 미래형을 갖고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현재 진행형은 자, 잘 보십시오. 먹다라고 하는 기본형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때 도라고 하는 어미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기 위해서는 고 있다로 바뀌어집니다. 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라고 하면은 먹다라고 하는 동사에 변하지 않은 이 어간을 스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템, 변하지 않습니다. 어간에다가 다라고는 어미가 고 있다로 변합니다. 이거는 한국어를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 있다, 먹고 있다, 자고 있다, 놀고 있다, 듣고 있다, 이와 같이 동사에다 고 있다만 붙이면은 뭐가 되느냐?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진행형.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고 있다라고 하는 고유한 그 패턴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이 패턴을 암기를 못한다고 하면은 현재 진행형의 문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요새 베트남을 아주 왕초보로서 지금 베트남어를 혼자서 공부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정문을 만들 때 고유한 문장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인도네시아어도 마찬가지로 고유한 형태의 부정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에 하나라도 혼자서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베트남어든 인도네시아어든 그거를 부정문으로 만드는 어떤 패턴을 몰랐다고 하면은 또는 모른다고 하면은 저는 부정문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 때는 어차피 고있다라고 하는 이 현재 진행이다 하더라도 다시 무슨 적이 자 먹다라가 부정문을 만들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먹이라고 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거에다가 어간에다가 여기다가 지 않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현재 진행형은 먹고 있답니다. 자, 먹고 있다를 부정문으로 만들어 봐라라고 여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요 부분만 어떻게 바꾸느냐? 요 고있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은 먹다라고는 동사의 어간에다가 고 있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자, 변한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고 있다가 고 있지 않다로 바꾼 겁니다. 있다가 있지 않다로 바뀐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있다가 자 보세요. 먹고 있다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먹고 다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자, 있다를 쓰고 다가 지 않다로만 바뀐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먹다, 먹고 있다, 먹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이 동사에서 나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미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앵글 브래킷을 묶은 어미가 고 있다로 현재 진행형의 긍정문이 됐다가 긍정문의 부정문의 현재 진행형으로 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동사 먹다는 것만 확실히 알면은 진행형을 만들어라 하면 먹고 있다. 다시 또 부정형의 문장을 만들어라고 하면은 먹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이 고 있지 않다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예문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가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가다. 자, 그러면은 요걸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 있다를 붙이면 되잖아요. 다 대신에 instead of 다 대신에 뭐 만들어 가면 된다? 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다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 진행형 가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고 있다라고 하는 동사를 현재 진행형을 부정문의 긍정문, 즉 네거티브 센텐스를 긍정문으로 부정의 긍정문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원리를 알아야 될 겁니다. 어떤 동사가 됐든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든 과거형이든 미래형이든 관계없이 여기다가 고 있다를 붙이고 고 있지 않다를 붙이면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현재 진행형을 갖고 부정문을 만드는 것을 배운 겁니다.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동사를 갖고 진행형의 부정문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다 끝으로 또 하나는 자,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과거형은 먹었답니다. 자, 먹었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얻다가 지금 어간이 저기죠, 어미죠. 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를 먹지 않다가 되니까 얻다만 이렇게 과거형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먹지 않았다. 됐잖아요. 먹다의 과거형 긍정문은 먹었답니다. 그런데 부정형으로 만들 땐 먹지 않았다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과거형도 미래형도 지 않다 라고 하는 어미로 바꿔서 주면은 부정문을 여러분들은 쉽게 만들 수 있다. 자, 지 않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강의는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외국어 습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각국의 언어를 배우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